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지윤입니다. 예약을 하고 병원에 갔는데 30분 넘게 기다렸다? 이럴 거면 예약을 왜 받아? 그쵸? 계속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 잠시만이 도대체 몇 분이야, 맞죠? 병원에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요즘은 대부분 병원들이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직원들이 병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컴플레인이 바로 대기 시간이거든요. 리셉션에서 응대하는 직원도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거나 질문을 하면 딱히 대처해줄 방안도 할 말도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공감을 해주고 좀 양해를 구할 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병원의 대기시간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 입사를 앞두신 분 또는 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지 않을까. 또 오늘 다루는 내용은 곧 출간되는 저의 책에서도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또 병원 경력 16년 차 병원 언니잖아요. 병원을 내원하는 고객들이 특히 대기 시간에 예민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예측할 수 없는 대기 시간.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분 기다려야 돼? 차라리 50분을 기다린다. 그래, 알고 기다리는 게 낫다. 근데 이렇게 안 돼요. 그냥 무작정 계속 기다리니까 더 대기 시간에 예민해지고 그 시간이 무료해지는 거고요. 이해할 수 없는 대기 시간. 뭔가 나보다 늦게 온 것 같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병원이잖아요. 불안감 속에서 대기하는 대기 시간. 치과를 가면은 체어에서 이렇게 대기하세요 하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은 그냥 대기실에서 대기하지. 그 옆에 기계 소리 다 들리고 옆에 막 아파하는 소리 들리는 그 체어에서 원장님 언제 오지? 이러면서 대기하는 그 대기 시간. 그리고 또 무료한 대기 시간. 핸드폰 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볼거리도 없고 TV도 안 나오고 그냥 지루해요. 이런 대기 시간들 때문에 고객들은 병원에서 특히나 대기 시간에 상당히 더 예민해지죠. 자, 고객들의 입장이 이와 같다면 직원들의 입장도 있을 거예요. 직원들이 대기 시간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이유. 대기 시간 안내 왜 안 하세요? 첫 번째는 기존 직원이 하지 않았다. 다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수인계할 때 그런 거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마찬가지로 안 하는 거죠. 세 번째, 대기시간 안내의 필요성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령,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이나 코칭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대기시간을 안내를 하고 싶긴 한데 저 고객이 막 두리번거리고 지루해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신입 직원이라서 파악이 좀 힘들다. 네, 잘못 안내할 수는 없잖아요. 다섯 번째, 원장님의 진료 특성상 대기 시간을 파악해서 안내하기가 힘들다. 원장님이 그 진료실 안에 들어가거나 시술을 하거나 하면은 그냥 그 상황만 보는 거예요. 제가 가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컨설팅 할 때 대기 시간 왜 이렇게 컴플레인이 많아요? 원장님 안에 들어가시면 그냥 시간이 멈추세요. 원장님의 시간은 그냥 거꾸로 간다? 이런 거 있죠.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대기시간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또 제가 시스템 전문가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오픈을 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책이 나오면 또 책을 사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드릴 수 있는 팁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전화나 카톡이나 이렇게 비대면 예약을 발생을 했을 때 해당 시간대의 상황을 사전에 설명을 한다. 어떤 거냐면요. 토요일은 예약을 하고 내원을 해주셔도 대기 고객님이 가장 많은 날이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30분 정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미리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럼 알고 가요. 네,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 거죠. 또는 야간 진료 7시는 예약 시간에 바로 진료 보시는 게 아니라 예약 순서대로 또 진료가 시작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게 1시간 정도 발생할 수 있어서 여유 시간 가지고 내원해주는 게 좋습니다. 안내를 이렇게 미리미리 다 사전에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반응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원했을 때 직원들이 고객들한테 대기 시간을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 제가 병원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던 당시에 제 스스로 정한 원칙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대기 시간 분단위로 안내하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가서 기다리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물어봐요. 병원 가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많으니까 한 10분 정도는 예의상 좀 대기를 했다가 그냥 조심스럽게 가서 한 어느 정도 더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저는 물어보거든요.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 대기해주세요. 늘 그냥 기계처럼 직원들이 안내를 하는데 여러분도 생각하는 잠시만 몇 분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5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병원 교육 다닐 때마다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평균적으로 5분에서 10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 이상이면은 어떤 캐릭터든 언제까지 기다리지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대기시간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혹시나 대기시간 안내를 정확하게 분으로 하기 힘들다면은 인원수로라도 안내를 해주세요. 지금 2시에 예약하고 내원해 주셨는데 앞에 대기하시는 분이 한 5분 정도 있어서 제가 순서대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 팁은 중간 대기실을 만들자.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건의를 해보거나 시스템을 바꾸면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실에서 다 대기를 할 게 아니라 순서대로 중간 대기실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레이저실 앞에 중간 대기실이 있으면 또 중간중간 호면에서 중간에 대기를 시켜놓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고요. 고객이 대기하는 그 체감 대기 시간도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 간의 접점들이 계속 있죠. 대기 시간은 리셉션, 데스크에서만 안내하는 게 아닙니다. 상담실도 접점이고요. 원장님하고 상담할 때도 또 하나의 접점이고, 피부관리사를 만나도 접점이고, 치과라면은 체어에서도 식이센터를 만나는 순간도 접점이고, 안과라면은 검안사를 만나는 순간도 다 접점이에요. 그런 접점에서 대기 시간이 좀 길어졌다면 말 한마디로 공감해 주시면 돼요. 대기 시간 좀 길어져서 많이 대기하셨죠. 제가 조금 빨리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멘트들 어때요? 근데 공감을 한마디도 해주지 않고 상담실에 들어왔어요. 근데 상담실장님이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오늘 필러시스 상담 오셨는데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상당히 사무적이고 딱딱하고 컴플레인 할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감해 주는 것만 잘해 주셔도 이거는 좋죠. 대기 시간에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안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직원에게 화가 나는 거죠. 병원에게. 자, 그리고 마지막 팁은 대기실에서 고객들이 핸드폰만 보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무것도 병원에 대해서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신뢰가 가고 확진이 생기면 결제를 할 건데 그런 대기실에서 고객들이 그냥 다 방치해요. 네, 볼 것도 없고 병원의 장점이 뭔지, 의사의 그런 양력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무것도 정보가 없어요. 영상도 안 나오고요. 그럼 뭐예요? 전부 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 핸드폰으로 미용 어플들, 요즘에 병원 어플들 정말 많잖아요. 다른 병원 후기 보고 있는 거죠. 대기 시간 너무 길고 짜증나네. 빨리 상담받고 나 이 병원 가봐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뭔가 볼거리들이 훨씬 더 많으면 대기 시간 체감도 좀 줄어들게 되고 병원에 대한 그런 신뢰도도 같이 높아질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꼭 같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최근 들어서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보면서 와 정말 배울 점이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상으로 주문 즉시 내가 언제 음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배달이 시작되면 실시간 조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감을 계속하죠. 제가 부업으로 하고 있는 맘스터치 거기 저희 친동생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봐도 일단은 길게 누른대요.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냥 빨리 바로 조제가 가능해도 40분, 50분을 누른대요. 고객들이 체감할 때 길게 기다릴 거라 생각을 하고 빨리 받으면 더 기분이 좋거든요. 아시죠? 네. 그리고 저는 배민 라이더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도착 예정 시간보다 10분 이상 늦게 배달되면요. 사과 메시지는 물론이고 저한테 할인 쿠폰까지 막 넣어주더라고요. 왜냐면은 라이더스가 출발을 했네. 나는 한 15분 뒤에 음식을 먹을 수 있겠나? 배고파. 막 이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그러면은 어김없이 사과의 그런 공감 메시지, 많이 기다리셨죠? 하는 그런 공감 메시지와 함께 보상을 해주니까 와 정말 이거는 고객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다독여주는 마케팅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병원도 대기시간 관리 하나만 잘하셔도요 서비스 품질이 확 올라가고요 매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네. 제가 제 전문 분야다 보니까 너무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영상을 보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